자, 오션 플랜트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오늘 오션 플랜트가 다행히 2250원 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플러스 3.58%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아쉽게도 조금 적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이유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차트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현재 바닥권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원점으로 올리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거나 이 조선이라는 테마 자체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얘기는요, 앞으로 시간이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더욱더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이고 그 빈도수도 높아질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션 플랜트를 설령 지금 물리셨더라도 혹은 내가 진짜 9월 15일 날 최고점 31,5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낙막하다 하신 분들도 이 소식, 이 설명 다 들으면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일단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 이거부터 봐야 돼요. 제가 소통방에다가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뉴스를 보라고 했잖아요. 블랙록에서 한국의 해상폭력과 AI에 20조 원 정도 투자 피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아는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블랙록 등등 이런 친구들 엄청난 자산 운용사잖아요. 얘네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라고 평가를 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번에 대한민국의 해상폭력과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은요, 투자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된 금액의 규모가 20조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어느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LS, 대한전선, LS 마린솔루션, 오션 플랜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구조를 나눈 이유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원래 LS 그룹이 많이 하고요. 대한전선도 테마의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 LS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 산하에서 태평도 있죠. 태평도라고 해서 구태회, 구두회, 구평회 이렇게 3형제가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것까지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 오션 플랜트가 이 거대한 핵심 축에 낀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현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행위 자체는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한 우상향, 뭐 APR과 같은 이런 변종, 뭐 D&D 파먼텍 이런 변종들이 나오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늘 여러분들 코스피가 3%까지 올라가면서 4,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다 더하면 2,700개 정도입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2에서 300개 정도도 안 되던 그런 상황에서 오늘 2,100 종목이 상승했어요. 이런 와중에서 진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종목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AI라는 거대한 축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AI가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바닥 대비해서 1000%가 만 배 올랐죠. 진짜 만 배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과거에 있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오르는 것만큼 바닥에서 올라가는 섹터가 진짜 뭐냐를 찾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숫자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된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현재 잘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는 섹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시가총액이 커서 외국인이 투자하기 쉽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축이 이 AI를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가 나오고 그리고 오픈 AI가 나오고 뭐 챗GPT 얘가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의 국익에 직결이 돼야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오션 플랜트는 뭘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션 플랜트의 주된 매출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건 정말 쉽게 볼 수
수 있어요. SK 오션플랜트 검색해서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거 들어가서 어디랑 뭐 했는지 봐도 되지만은 사업 보고서 있죠. 요거 눌러서 매출 및 수주 상황 이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곳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가 보여요. 보시면은 제 27기, 29기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2024년 딱 그 내용을 보자는 거죠. 조선 부분에서 많은 매출 나냐? 아니다. 얘의 주된 매출은 현재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방산과 관공선 건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래서 정확하게 보자면은 얘가 해양 플랜트라고 보고 있는데 특수성과 이런 부분에서 수주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뭐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필리조선소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거라고 뽑히고 있기 때문에 조선 분야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보자는 거죠. 자, 이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상 풍력과 해양 플랜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수선과 해양 풍력. 그러면 이거를 자세하게 보는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면 돼요. 해상 풍력 투선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구글했다가 그냥 SK 오션 플랜트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대부분의 상장된 회사들은요, 이런 대기업들 애들은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보여줍니다. 그럼 딱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도 나오고 뭐 바다 뭐 조선소도 나오고 뭔가 IT 기술도 나오는 것 같죠? 이게 핵심이다. 자, 사업의 소개를 들어갑니다. 자, 해상풍력이라 하게 되면은 바다에 이러한 플랜트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아는 바람개비 이런 것들 고유식 해상풍력 이런 것들이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통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2025년이잖아 우리가 요 중간계에 껴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평균적인 상승이 유럽에서는 6배가 멀티플이 주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10배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0에서 29. 사실 크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망하는 이 시장의 전망치도 10년 뒤의 전망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뒤죠. 그리고 중요한 게 조선 사업이다. 특수선과 상선에 대한 부분인데 함정 건조와 방산업체 기반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STS 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함정 건조랑 각종 설비 전문 인력을 이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해군의 부분에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에 이런 식으로 납품을 했고 한국 해양경찰청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매출이 견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양 플랜트와 그리고 특수선에 대해서 매출이 잡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은 큰 흐름에 따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뭐가 선행이 됐어요? 주가가 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5년 4월 9일부터 바닥에서부터 약 5달 동안 꾸준하게 횡보도 걸치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상승도 나오고.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2024년 들어와서 박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 회사라는 것 그리고 주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으로 누구를 뽑았어요 회사에.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예요. 그럼 이 친구를 보통 3개월은 뭐라고 해요? 수습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입장이에요. 신입을 뽑아. 그럼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사람 구실 할 거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회사를 적응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라는 기간을 최소 3달을 줍니다. 자, 이걸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라는 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오션 플랜트는 어떤 과정이냐? 한 번의 기대감이 여기서 소화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세요. 딱 그 라인이 나눠져 있는. 과거 10,000원대부터 주가가 10,000원대 중반까지 갈 때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이 성장의 고통을 겪죠. 어떻게 돼요? 막 그 위아래 진폭도 겪으면서 애가 막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유해지기도 하고 그런 기간을 겪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 고등학생 딱 됐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저는 이 친구는 아주 꾸준하게 우상을 갈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듯 이 대표적으로 해양 풍력에 대해서 블랙록이 20조 원을 투자했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LS, 뭐 대한전선, 뭐 LSE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까지 전부 다
멀티플을 엄청 줘도 남는 돈이에요. 왜 그러냐? 얘 SK 오션플랜트 시총이 1조 2천억, 2652억입니다. 오늘 기준. 근데 얼마 투자됐고 있다고요? 20조 원. 자, 근데 이에 관련해서 블랙록 혼자만 투자합니까? 아니다. 블랙록이 투자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해양 풍력과 이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는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성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성은 어떤 게 다르냐? 시계열이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루 혹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안에 결과가 나야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다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개인적으로 오션플랜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주주니까 제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더 물 타고 더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비중 그대로 여러분들이 놔두고 매매하면 됩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오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상승 종목이 2,100 종목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좌측에 보이시죠? 띄어놨는데 여기 보이는 카티스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11월 6일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카티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꼽아드렸냐면 오늘 카티스 상한가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0일선, 그러니까 이 검정선을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인데 이게 딱 1년이에요. 이 1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던 친구가 200일선 밑에서 단기 급등을 하기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200일선에서 빡 뛰고 올라갑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유통비율이 35.7%의 완전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주포가 들어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렸죠. 대부분의 물량을 주포가 쥐고 흔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 상한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미털비 부분이 여러분들이 절대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지켜만 보면 되고 품절주를 주포가 어떻게 무빙을 만들어서 개미를 털고 상승시키는지 학습 자료를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카티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결국 상한가를 도달을 했죠. 이런 종목을 제가 장중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 외에도 카티스 외에도 유라클, 루닛, 고영, 산일전기 뭐 이런 종목들, 특히나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걸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메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놔두시고 그 여분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야 되는 매일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카티스처럼 갑작스럽게 장중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왜 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11월 6일 날 바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할 거다. 이 종목은 주포가 있다. 그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소통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 종목 받아가라. 내일도 비슷한 종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딱 텔레그램 한 곳뿐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안 쓰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여기로 입장 혹은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꺼내 들으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세요. 화면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QR코드가 스캔이 되면서 문자 앱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둘 다 되게 제가 설정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들어와서 문자 버튼 전송만 딱 누르면 끝나게 돼 있고요. 아 나는 그냥 컴퓨터 아니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죠? 4438-5734 여기로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와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소통방 운영을 하면서 거즘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익 나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만 말씀드려서 왔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APR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때가 2025년 2월 11일 날 말씀드렸어요. 2025년 2월 11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APR 이때 봐라. 그래서 그때가 언제 APR 2월 11일이 이때죠.
52,000원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서 27만 9천 원이다. 이런 종목들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을 제가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 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거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려면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